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정몽규 회장의 책임론과 박항서 감독 홀대론이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박항서 감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요르단에 패했던 후 KFA 수장인 정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의 후임으로 홍명보 감독과 김학범 감독이 거론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16년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지낸 정몽준 회장은 2013년부터 11년째 한국 축구를 이끄는 사촌 동생인 정몽규 회장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회의 임원 선임 및 대표팀 감독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박항서 감독의 기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항서 감독이 계속해서 강한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등 역대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임기 내내 성적이 좋지 않았으며 해외 체류가 잦아 근무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표팀 내부 갈등과 이해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 등의 문제로 인해 그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KFA는 대표팀 감독 선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강화위원회의 밀러 위원장을 정혜성 대외분과위원장으로 교체하여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 인선 작업을 21일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의 기용은 지난해 3월에 정몽규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지난해 2월에 전략강화위원회를 통해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2018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과 대조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 서포터인 붉은 악마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과 21일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처참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정몽규 회장 및 집행부의 사퇴만이 유일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리더십이 부족해 경질했고 선수단 불안은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선수들에게 전가하고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KFA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KFA는 지난 수년간 율리 슈틸리케, 벤투, 클린스만과 같은 외국인 감독에 의존해왔으나 월드컵 예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내국인 감독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홍명보 감독, 울산 현대의 감독인 김학범, 2018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그리고 베트남 축구를 아시안게임 4강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와 김학범 감독은 K리그 1에 대비해야 하는 소속팀 감독직을 겸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한국을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까지 이끈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의 선임에는 정몽준 전 회장과의 관계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최근에 베트남에서 감독직을 떠나고 1년 동안 쉰 후 베트남 3부 리그의 빅란FC 고문으로 재취임했습니다.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지지 선언을 스포츠 매체 화상 인터뷰에서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으로 예상됩니다. 정몽규 회장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의 친분에 따라온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배후 세력의 친분으로 선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실망스럽게도 인맥 축구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또 보입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최고의 스쿼드를 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외국인 감독 하나가 한국 축구를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수습하려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소리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감독들은 외부 압박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는 감독을 찾기 위해 최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외국인 감독보다는 현재 수습 가능한 국내 감독을 우선시하는데 현재로서는 홍명보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최적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력이 걸림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남아 축구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주었으며 박 감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뚝심, 친화력, 전술, 인맥에 강하게 저항하며 실력으로만 뽑는 선구안까지 고려할 때 박항서 감독이 위기의 한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성 위원장도 박항서 감독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통해 축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바랍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이강인이 런던을 방문해 주장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면 흔쾌히 사과받아준 흥민이 형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한국 대표팀에서 최근 감독이 해고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회 중 내분 의혹이었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일찍 식사를 마치고 탁구를 치고 있었던 몇몇 어린 선수들과 이런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 손흥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강인은 15일 공식 SNS에서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썼다. 이강인은 국민의 적 취급받고 광고가 내려가는 등 상황에 대단히 당황했을 것이다. 갑자기 인간성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후로는 경기에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젊은 혈긴이 실수하면서 성장해가는 것. 축구도 인간성도 성장에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사과 편지의 내용이 너무 세련돼서 누군가 써준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정도의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분별력과 자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